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40년 이상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온 미국 최대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건강보험 회사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한국어 서비스팀은 다양한 혜택 및 수백여 개의 처방약을 코페이먼트 제로로 제공하는 향상된 2023년 메디케어 플랜을 쉽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연례 가입 기간이 12월 7일에 마감됩니다. 1877-718-3682, 1877-718-3682로 전화하십시오. 샌드라 황 뉴욕시의원이 20선거군의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를 근절하고자 뉴욕시 청소국에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맨해튼의 코로나 확진율이 다시 20%를 넘어섰습니다. 퀸즈 YWCA가 오는 22일 플러싱 먹자 골목에서 김치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난민 신청자들이 오늘부터 랜달스 아일랜드의 텐트 수용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샌드라 황 뉴욕시의원이 20선거군의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를 근절하고자 뉴욕시 청소국에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황 의원과 제시카 티시 뉴욕시 청소국장은 18일 플러싱 머레이 힐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러싱 지역 쓰레기 무단 투기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황 의원은 플러싱 지역 곳곳에 개인과 상업용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해결하기 위해 위생국에 13만 4천 달러의 지원금을 청소국에 전달했습니다. 이 예산은 청소국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황 의원은 불법적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발견하면 지역구 사무실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You see areas where there's a lot of garbage. Please feel free to contact the office to let us know that, and we'll definitely relay the message to the Department of Sanitation, so they know where that area is and they'll be able to pick up that garbage from the illegal dumping site. TC 청소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을 위해 감시 카메라 설치를 4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에 걸린 개인은 자동차 견인 및 4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상업용 쓰레기를 버리면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Department of Sanitation, we have a new enforcement strategy, which is that we are putting up cameras in areas for known illegal dumping, and I know that that is something that we are interested in working with your office on, finding out where the illegal dumpers tend to dump their material and placing cameras there so that we not only clean it up, but so that we stop it. We cut it off at the source. But I will tell you that the investment that you have made in our mobile litter patrol teams will make a difference in the cleanliness and the quality of the streets in your district. So thank you again for your partnership on this, for the trust you've placed in us. 또 지난 3일부터 퀸즈에서 시작된 음식물, 낙엽 등 유기 폐기물을 분리수거하는 프로그램에 더 많은 주민들의 이용을 적극 독려했습니다. After your meal, you have some food scraps, put them in here. It is odor resistant. Leave it in here. On your recycling day, when you go out to put out your recycling, empty the contents of this bin into that one. You can put a bag in this brown bin. You don't need to put a bag in the brown bin. And leave that out on the curb, and we will come collect it. TC 국장은 2주 동안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약 100만 파운드의 유기 폐기물을 분리수거했다며 더 많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권장했습니다. 맨해튼의 코로나 확진율이 다시 20%를 넘어섰습니다. 박하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맨해튼 일대의 코로나19 확진율이 다시 20%를 웃돌고 있습니다. 맨해튼 헬스키친의 경우 오늘 기준 확진율이 22.5%에 달했고 이는 뉴욕시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하루 전날까지만 해도 20%를 넘어선 지역은 없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감염률 또한 지난 7일 동안 인구 10만 명당 172.7건으로 최근 2주 동안 7% 증가했습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로 알려진 두 가지 신종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BQ1과 BQ1.1이 뉴욕시에 퍼지면서 또 다른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이 두 변이 바이러스는 특히나 백신이 잘 듣지 않으며 감염 속도가 더 빨라 올겨울 더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CDC는 보도했습니다. CDC 뉴욕 지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15일까지 일주일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 이들 변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1.6%, 8.6%로 2주 전 보고서의 4.1%와 1.9%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두 변이 바이러스가 뉴욕 지역 감염 사례의 36.6%를 차지해 이는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됩니다. 퀸즈 YWCA가 오는 22일 플러싱 먹자골목에서 김치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퀸즈 YWCA가 오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플러싱 먹자골목에서 김치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3번에 걸쳐 김장김치 만들기 시연 및 판매가 이루어지며 김장김치 만들기 체험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 비용은 김치 4분의 1 포기 만들기에 $15, 한 포기 만들기에 $30이며 직접 만든 김치는 포장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퀸즈 YWCA는 딱지치기, 제기차기, 풍물놀이, 한복 입어보기 등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활동 또한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복도 입어보고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또 저희 전통 놀이인 뭐 딱지치기나 아니면 제기차기 그런 체험도 하실 것입니다. 또한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주를 이어 뉴욕주는 3번째로 김치의 날을 제정한 곳이라며 한국 김치와 김장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 뉴욕의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이 김장 또한 김치에 대한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발판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너무너무 재미있을 것입니다. 참가를 원하는 단체나 개인은 퀸즈 YWCA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혹은 718-353-4553번호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의 접수 마감은 10월 20일까지입니다. 난민 신청자들이 오늘부터 랜달스 아일랜드의 텐트 수용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하율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정부는 최근 홍수와 교통 접근성의 문제 등을 원인으로 난민 수용소 위치를 오차드 비치에서 랜달스 아일랜드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난민 신청자들이 오늘부터 랜달스 아일랜드에 위치한 수용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행정부는 난민 수용소를 옮기고 새롭게 설치하는 과정에서 $650만 비용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랜달스 아일랜드에 새로 설치된 난민 수용소는 성인 남성 5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TV와 소파, 보드게임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영구적인 거주지를 찾기 위해 난민 신청자들이 지인 및 가족과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화부스도 설치되어 있으며 음식 또한 제공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번 텐트 수용소는 임시 거처일 뿐 난민 신청자들이 영구적인 거주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 5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 난민 수용소를 더 확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어제 뉴욕시의 경기 회복을 위한 2가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서명한 2가지 법안 중 첫 번째는 원스톱 비즈니스 포털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뉴욕시 원스톱 비즈니스 포털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허가, 라이센스 및 여러 서류 등을 간편하게 하나의 포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에 따라 뉴욕시 소상공인 서비스국은 해당 포털을 제작하게 되며 소상공인 서비스국 위원들은 3년마다 소기업들에게 서베이를 진행하는 등 포털의 효율성과 효과에 대해 평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법안은 상업용 건물에 대한 등록을 본래 6월 30일까지 매년 한 번만 등록하도록 하는 것에서 매년 8월 15일과 2월 15일까지 2번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기간 동안 비워진 상가들은 상업용 건물 추가 등록의 대상이 되며 DOF는 해당 정보를 등록 기간이 지난 후 6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현행법상 6개월에 비해 대폭 단축된 것이며 이 법안을 통해 뉴욕 시내에 비어있는 상가들에 대한 정보를 더 주기적으로 기록하고 적시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연인선 전 뉴욕 한인세탁협회 회장이 운영하는 대형 세탁 공장에 불이 나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2시 반쯤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 30스트릿의 그린 화이트 드라이클리너에서 불이 나 순식간에 공장 전체로 번지면서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다행히 화재 당시 세탁 공장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9,000 스퀘어피트에 달하는 대형 공장의 의류 등은 물론 세탁용 세제 등 인화물질이 많아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이 나자 고가 사다리차를 비롯한 소방차 10여 대와 소방관 170여 명이 출동했지만 유독가스와 강한 바람으로 공장을 모두 태우고 4시간 반 만인 오전 7시가 되어서야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진화 초기 소방관들이 내부 진입을 못할 정도로 불길이 강했다. 최초 발화 지점과 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세탁 공장은 연인선 전 뉴욕 한인 세탁협회 회장이 2012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뉴욕 시내 호텔 등 대형업소의 세탁물을 처리해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 계획을 발표하는 등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가 인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전략 비축유 1,500만 배럴을 추가 방출한다고 발표하고 석유업계에 유가를 인하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은 올 봄에 승인된 1억 8천만 배럴 방출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당초 계획이 11월로 끝나기 때문에 다시 12월 1,500만 배럴을 시장에 내놓는 것입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전략 비축유를 추가로 방출할 수 있으며 방출된 비축유를 보충하기 위해 배럴당 67달러에서 72달러를 지불하고 신속하게 원유를 매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는 석유업계의 원유 생산과 투자를 늘리고 적정 가격에 석유를 공급하라는 경고로 풀이됩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이 유가 인하를 거듭 촉구하는 것은 다음 달 중간 선거에 고유가가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미국의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전국 여론연구센터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 성인의 9%만 민주주의가 극도로 또는 아주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52%는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민주당 유권자는 63%에서 40%로 줄어든 반면 공화당 유권자는 32%에서 68%로 급증했습니다. 또 다음 달 중간선거 개표에서 표가 확실하게 카운트될 것이라는 점에 매우 또는 상당히 동의한다는 답변은 절반에 못 미치는 47%에 그쳤습니다. 단, 개표를 매우 신뢰한다는 답변이 40%에 그쳤던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 때보다는 신뢰 비율이 다소 높아진 것입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유권자들이 개표를 신뢰한다는 비율이 74%로 높은 반면 공화당원은 고도로 신뢰한다는 답변이 25%에 그쳤고 45%는 거의 신뢰하지 않거나 아예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공화당원 중 58%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2021년 7월 66%보다는 조금 낮아진 것입니다. 미국 내 각 인종 중 아시안 학생들의 대학 졸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넷 정보업체 리서치닷컴은 2022년 대학 졸업 현황 보고서에서 아시안 학생들의 졸업률이 69.3%로 각 인종 중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백인 학생은 62.2%, 히스패닉 학생은 41.5%, 흑인 학생은 40.5% 등으로 아시안 학생에 비해 크게 낮았습니다. 또 4년 만에 학사 학위를 받은 학생은 18%에 불과했고 공립대 졸업률은 2010년보다 15% 증가했습니다. 성별로는 여학생 졸업률이 64%로 남학생 58%보다 높았으며 2015년부터 여학생 졸업률이 남학생 졸업률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자 중 가장 많이 선택한 전공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이른바 스템으로 18.3%에 달했고 비즈니스가 16.7%, 헬스케어가 15.8%, 문화예술이 11.3%, 교육이 4% 순이었습니다. 한편 대학 졸업생 중 백인 학생이 59.1%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는 6.6%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주둔이 한국 방위에 대한 약속이라며 전략자산 상시 배치에는 선을 그었는데 이번 북한 도발 이후에는 미 전략폭격기 2대를 괌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동해와 서해 완충 지역에 대한 포격이 이뤄진 뒤 열린 미 국방부 브리핑. 북한의 이딴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핵추진 항공모함과 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미 국방부 대변인은 주한미군을 언급하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We have more than 28,000 U.S. forces already stationed on the peninsula. I think that is a signal of our commitment to our defense relationship. 앞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데 이어 전략자산 상시 배치 문제도 미국이 검토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러나 이번 도발 이후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 2대가 괌에 배치된 게 항공기 추적 서비스에 포착됐습니다. 한반도와 2시간 거리인 만큼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걸로 풀이됩니다. 미 공군 공중 조기 경보기도 서해와 수도권 상공에 떠 북한의 동향을 감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북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전술핵 재배치는 아니더라도 한미 간 나토식 핵공유는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 보고서가 나오는 등 북핵 대응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미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주 유엔 한국 대표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뉴욕 무역관이 어제와 오늘 유엔 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백인 경찰의 목조르기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유족이 힙합 스타 카니에 웨스트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 5천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에서 53세 한인 남성 안모 씨가 별거 중인 자신의 아내를 납치, 숲속으로 끌고 가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어제나 플로리다주 탐파를 출발, 뉴저지주 뉴악에 도착한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 비즈니스석에서 뱀 한 마리가 발견돼 승객들이 혼비백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가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1.5%에서 0.5%로 대폭 하향 조정했으며 이는 국제통화기금 전망치 1%보다도 낮은 것입니다. IS가 장악한 시리아 지역의 공장 운영을 위해 테러 조직에 금품을 제공한 프랑스의 시멘트 기업 라파지가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미국 정부에 7억 8천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사상 최초로 1920년대 중국계 여배우인 안나메이 윙의 얼굴이 각인된 25센트짜리 동전을 제조하기 시작했으며 3억 개를 유통시키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0년 기준 뉴욕시 성인 흡연율이 12%로 지난 2002년 22%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0월 19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